어휴, 또 어린애 왔네. 첫 마디부터 비웃음이었습니다. 교도소 오사동 감방 안에서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있던 여자가 새로 들어온 수감자를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여기가 뭐 호텔인 줄 알아? 야, 신입. 여기 처음이지? 파마머리에 눈매가 날카로운 목소리만큼은 감방 전체를 울릴 만큼 큰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며 걸어왔어요. 말 안 들려? 내가 물어보잖아. 신입 수감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서 있을 뿐이었어요. 쯧, 벙어리야 뭐야? 파마머리 여자가 혀를 차며 신입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저 얼굴 좀 봐, 다들. 주변 수감자들에게 말을 던졌습니다. 밖에서 남자들한테 얼마나 꼬셔먹고 다녔을까? 화장도 안 했는데. 저 정도면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억지 웃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웃고 싶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웃는 소리였습니다. 신입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파마머리 여자의 입꼬리가 더 올라갔습니다. 야, 신입. 여기서는 규칙이 있어. 신입은 언니들 말 잘 들어야 돼. 알겠어? 그러고는 신입의 어깨를 툭 쳤어요. 가볍게 하지만 분명히 무시하는 투로 밀었습니다. 말 좀 해봐. 예. 신입이 입을 열었어요. 네. 짧은 대답 한 글자였습니다. 파마머리 여자가 피식 웃었어요. 그래, 말은 하는구나. 근데 내만 하면 뭐해? 여기선 언니한테 말할 때 언니 붙여야 돼. 예의도 없네, 진짜. 그러고는 걸레 하나를 신입발 앞으로 던졌습니다. 바닥 닦아. 구석구석 다 닦고 깨끗하게 해. 알았지? 신입이 걸레를 집어들었어요. 파마머리 여자가 킥킥거렸습니다. 저것 봐. 완전 순한 양이네. 이래서 신입은 재미있다니까. 그러고는 다른 수감자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너희도 봐. 저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애가 요즘 어디 있어? 완전 호구잖아. 신입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파마머리 여자가 뭐라고 하든 주변에서 웃든 말든 그냥 손을 움직였어요. 야, 거기 구석도 닦아. 제대로 안 닦으면 다시 시킬 거야. 파마머리 여자가 침대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밖에서 뭐 하고 살았길래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내가 왕이야. 알겠어? 신입은 언니 말 잘 들으면 돼. 그럼 편하게 지낼 수 있어. 신입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바닥을 닦았습니다. 파마머리 여자가 혀를 찼어요. 대답은 해야지. 귀도 없냐? 그러고는 발로 양동이를 툭 찼습니다. 물이 출렁이며 바닥에 쏟아졌어요. 아이고, 물 쏟아졌네. 닦아. 빨리. 신입이 걸레로 물을 닦았어요. 말없이 묵묵히 닦았습니다. 파마머리 여자는 그 모습을 보며 흡족한 듯 웃었어요.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괜히 대들면 더 힘들어. 여기서는 언니 말 잘 들으면 편하게 지낼 수 있다니까.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신입은 말이 없었고 파마머리 여자는 점점 더 거침없어졌어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이 신입은 과연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집에서 듣고 계신지, 차 안에서 듣고 계신지, 병원에서 듣고 계신지, 듣고 계신 곳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도할게요.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기상종이 울렸습니다. 모두들 일어나 세면을 하고 침대를 정리하는 동안 파마머리 여자는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팔을 베고 천장을 보면서 하품을 크게 했습니다. 야, 신입. 그 여자가 신입을 불렀어요.
언니 세면대 물 받아놨어? 아직도 안 했어? 신입이 세면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받아서 돌아왔어요. 파마머리 여자가 느릿느릿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물이 이게 뭐야? 미지근하잖아. 나 뜨거운 물로 세수해야 된다니까. 다시 받아와. 신입이 대야를 들고 다시 세면장으로 갔어요. 파마머리 여자는 그 뒷모습을 보며 킥킥거렸습니다. 야, 쟤 좀 봐. 말 한마디 없이 시키는 대로만 하네. 완전 로봇 같지 않아? 주변 수감자들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웃고 싶어서가 아니라 웃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웃는 소리였습니다. 신입이 뜨거운 물을 받아왔어요. 파마머리 여자가 손을 담가보더니 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또 너무 뜨거워. 되잖아. 적당한 온도로 해야지. 밖에서 뭐 하고 살았길래 이것도 제대로 못해? 신입이 세 번째로 물을 받아왔어요. 그제야 파마머리 여자는 만족스러운 듯 세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되지.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게 만들어.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식당으로 이동해서 배식을 받았어요. 신입도 자기 밥을 받아 자리에 앉았는데 파마머리 여자가 또 불렀습니다. 야, 신입. 내 반찬 더 갖다 줘. 김치하고 나물 더. 신입이 일어나서 반찬을 더 가져왔어요. 파마머리 여자가 반찬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뭐야? 김치는 속 부분으로 가져와야지. 겉 부분은 맛없잖아. 다시 가져와. 신입이 다시 갔어요. 이번에는 나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습니다. 나물이 이렇게 적어? 더 많이 담아와야지. 눈 달린 데 붙었냐? 신입이 또 갔습니다. 그렇게 4번을 왔다 갔다 한 뒤에야 파마머리 여자는 식사를 시작했어요. 신입의 밥은 이미 식어 있었지만 신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오전 작업 시간이 되었어요. 교도소에서는 수감자들에게 간단한 작업을 시켰는데 오사동은 빨래 작업을 맡고 있었습니다. 큰 세탁기에 빨래를 돌리고 건조하고 개는 일이었어요. 파마머리 여자가 신입에게 말했습니다. 야, 신입. 빨래는 내가 안 해. 너 혼자 해. 알았지? 신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파마머리 여자는 침대에 누워서 잡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신입은 세탁기 앞에서 빨래를 돌리고 널고 개는 일을 혼자 했어요. 다른 수감자들도 빨래를 했지만 신입만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파마머리 여자가 잡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야, 신입. 언니 빨래 안 개었어? 뭐 하냐? 신입이 빨래 더미를 가리켰어요. 이미 개서 쌓아둔 빨래였습니다. 파마머리 여자가 일어나 빨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대충 개면 어떡해? 구김살 다 생겼잖아. 다시 개. 신입이 빨래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파마머리 여자가 계속 지켜보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야. 이것도 못해? 정말 답답하네. 신입은 말없이 빨래를 개고 또 개었어요. 파마머리 여자가 만족할 때까지 5번을 다시 개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파마머리 여자는 신입을 부르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어요. 물 떠오라고, 화장실 휴지 갈아놓으라고, 침대 시트. 다시 펴라고, 바닥에 머리카락 떨어졌으니 쓸어라고 계속 일을 시켰습니다. 신입은 묵묵히 했어요. 대답도 거의 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저녁 무렵 감방 안에 모두 모여 있을 때였어요. 파마머리 여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다들 들어봐. 신입 좀 봐. 모두의 시선이 신입에게 쏠렸어요. 파마머리 여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 말이야. 밖에서는 엄청 잘났나 봐.
저 얼굴로 남자들 꼬셔서 돈도 많이 받았을 거야. 근데 여기 와서는 완전 호구네. 시키는 것만 하고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해. 그치? 억지 웃음이 또 터져 나왔습니다. 신입은 그냥 바닥을 보고 있었어요. 파마머리 여자가 신입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신입. 언니가 물어보는데 대답은 해야지. 밖에서 남자들한테 돈 많이 받았지? 신입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짧은 대답이었어요. 파마머리 여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저 얼굴 보면 다 알지. 화장 안 했는데도 저 정도면 화장하고 다닐 때는 얼마나 요란했을까? 남자들이 줄 섰겠네. 주변에서 또 웃음소리가 났어요. 파마머리 여자는 점점 더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남자 문제로. 맞지? 남자 꼬시다가 걸린 거 아니야? 신입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파마머리 여자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물어보잖아. 대답 안 해? 신입이 입을 열었어요. 아닙니다. 아니긴. 거짓말하지 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니야? 남자 문제, 돈 문제. 그렇게 살다가 여기 온 거지. 파마머리 여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밖에서는 잘난 척 했겠지. 근데 여기서는 소용없어. 여기선 내가 왕이니까. 알겠어? 신입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모두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신입이 침대에 앉아 있을 때 옆 침대에 있던 한 여자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나이 지긋한 여자였는데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조심해요. 신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여자가 파마머리 여자를 슬쩍 쳐다본 뒤 다시 신입에게 말했어요. 저 사람 신입 괴롭히는 거 좋아해요.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안 놔줘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요. 신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말대꾸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요. 그게 제일 편해요. 괜히 대들면 더 심해져요. 신입이 작게 대답했어요. 네. 그 여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파마머리 여자가 눈치챌까봐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소등 시간이 지나고 감방 안이 어두워졌어요. 모두 침대에 누웠지만 파마머리 여자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도 들렸습니다. 야, 신입. 자냐? 신입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파마머리 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말 안 들려? 자냐고. 신입이 작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래. 안 자면 됐어. 근데 말이야. 내일부터는 좀 더 빨리 움직여. 오늘 보니까 느려 터져서 답답하더라. 알았지? 네. 그래. 알면 됐어. 자. 파마머리 여자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입은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틀째 밤이 지나갔습니다. 사흘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기상종이 울렸고 어제와 똑같은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신입은 파마머리 여자가 시키는 대로 물을 받아주고 세면도구를 가져다주고 침대 시트를 정리했습니다. 파마머리 여자는 이제 아예 당연하다는 듯이 명령을 내렸어요.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야 신입하고 부르면 신입은 일어나서 시키는 일을 했어요. 아침 식사 시간에도 똑같았습니다. 신입이 자기 밥을 받아 자리에 앉으면 파마머리 여자가 불렀어요. 반찬을 더 가져오라고, 밥을 더 떠오라고, 국이 너무 뜨거우니까 식혀오라고 계속 일을 시켰습니다. 신입이 밥을 먹을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먹고 일어날 때쯤 되어서야 신입은 식은
밥을 급하게 입에 넣었습니다. 오전 작업 시간이 되었어요. 어제처럼 빨래 작업이었는데 파마머리 여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다른 수감자들과 떠들거나 잡지를 보거나 낮잠을 잤어요. 신입은 세탁기를 돌리고 빨래를 널고 마른 빨래를 개고 정리하는 일을 혼자 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도 빨래를 했지만 신입만큼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파마머리 여자가 자기 빨래까지 다 신입에게 떠넘겼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 때 파마머리 여자가 하품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신입이 개놓은 빨래를 보더니 또 트집을 잡았어요. 이게 뭐야? 구김살 다 생겼잖아. 다시게. 신입이 빨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파마머리 여자는 옆에서 계속 지켜보며 잔소리를 했어요. 그렇게 개는 게 아니라니까. 아이고, 답답해.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 어쩌려고. 신입은 말없이 빨래를 개고 또 개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어요. 파마머리 여자는 신입을 부르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야, 신입. 물 떠와. 야, 신입. 화장실 휴지 떨어졌어. 갈아 놔. 야, 신입. 내 침대 시트 구겨졌어. 다시 펴. 신입은 그때마다 일어나서 일을 했어요. 앉아있을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그런 신입을 보며 안쓰러워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못했어요. 파마머리 여자가 무서웠으니까요. 저녁 무렵 파마머리 여자가 감방 안에 있는 모두를 불렀습니다. 야, 다들 이리 와봐. 수감자들이 모였어요. 파마머리 여자는 침대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말했습니다. 오늘 신입 일하는 거 봤지? 어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파마머리 여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완전 호구지 뭐. 시키는 대로만 하고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해. 밖에서는 잘난 척 했을 텐데 여기 와서는 완전 개미네. 억지 웃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파마머리 여자가 신입을 보며 말했어요. 야, 신입. 언니가 물어보는데 밖에서는 뭐 하고 살았냐? 저 얼굴로 남자들 꼬셔서 돈 벌었지? 신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파마머리 여자가 비웃었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화장도 안 했는데 저 얼굴이면 화장하고 다닐 때는 얼마나 요란했겠어. 남자들이 줄 섰겠네. 주변에서 또 웃음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남자 꼬시다가 사고 친 거 아니야? 파마머리 여자가 계속 물었습니다. 신입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파마머리 여자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물어보잖아. 귀머거리야? 신입이 작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뭐가 아니야? 남자 문제 맞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니야. 남자 문제, 돈 문제. 그렇게 살다가 여기 온 거지. 파마머리 여자가 큰 소리로 말하며 웃었어요. 신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파마머리 여자는 그 모습이 더 마음에 들었는지 계속 말을 이었어요. 밖에서는 잘난 척 했겠지. 남자들한테 이쁘다 소리 듣고 돈도 받고. 근데 여기서는 소용없어. 여기선 내가 왕이니까. 알겠어? 신입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파마머리 여자가 혀를 찼어요. 대답은 해야지. 알았냐고. 신입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파마머리 여자는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래, 알면 됐어. 다들 가서 각자 할 일 해. 수감자들이 흩어졌습니다. 신입도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앉아서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어요. 화가 난 것 같지도 않고 슬픈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소등 시간이 지나고 감방이 어두워졌어요. 신입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눈은 감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처럼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넷째 날 아침이 밝았어요. 기상 종이 울렸고 모두 일어났습니다. 신입도 일어나서 세면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파마머리 여자가 또 불렀습니다. 야, 신입. 언니 세면대 물 받아 놔. 오늘은 좀 더 뜨겁게. 신입이 세면장으로 갔습니다. 물을 받아서 돌아왔어요. 파마머리 여자가 손을 담가보더니 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뜨거워. 미지근한데? 다시 받아와. 신입이 다시 갔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도 똑같았어요. 신입이 밥을 받아 앉으면 파마머리 여자가 또 불렀습니다. 야, 신입. 반찬 더 갖고 와. 김치하고 나물. 신입이 갔다 왔습니다. 이게 뭐야? 김치 양이 너무 적잖아. 더 담아와. 신입이 또 갔습니다. 그렇게 5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신입의 밥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오전 작업 시간이 되었어요. 어제와 똑같이 빨래 작업이었습니다. 신입은 세탁기 앞에 서서 빨래를 돌리고 널고 개는 일을 했어요. 파마머리 여자는 침대에 누워서 잡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파마머리 여자가 일어나서 신입이 개놓은 빨래를 봤어요. 그리고 또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게 뭐야? 여기 구김살 생겼잖아. 다시 개. 제대로 안 하면 계속 다시 시킬 거야. 신입이 빨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어요. 파마머리 여자는 이제 습관처럼 신입을 불렀습니다. 야, 신입. 이것 좀 해줘. 야, 신입. 저것 좀 가져다 줘. 신입은 그때마다 일어나서 일을 했어요. 앉아있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그런 신입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저녁 식사 후 파마머리 여자가 감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또 모았습니다. 야, 다들 들어봐. 수감자들이 모였어요. 파마머리 여자가 신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쟤 좀 봐. 벌써 나흘째인데 아직도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해. 완전 로봇 같지 않아? 억지 웃음이 또 터져 나왔습니다. 파마머리 여자가 계속 말했어요. 밖에서는 입 엄청 살았을 텐데 여기서는 완전 조용하네. 무슨 비밀이라도 있나? 신입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야, 신입. 언니가 물어보는데 너 진짜 남자 문제로 들어온 거 맞지? 파마머리 여자가 또 물었어요. 신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짧은 대답이었어요. 파마머리 여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짓말. 저 얼굴로 남자 문제 아니면 뭐겠어. 분명히 남자 꼬셔서 돈 뜯고 사기치고 그랬을 거야. 신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파마머리 여자가 어깨를 툭 쳤어요. 야, 대답 안 해? 맞냐고. 신입이 작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파마머리 여자가 비웃었어요. 아니긴. 뻔해. 너 같은 애들 많이 봤어. 밖에서는 잘난 척하다가 여기 와서는 쥐 죽은 듯이 조용하지. 근데 말이야, 여기서는 그게 안 통해. 알겠어? 신입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파마머리 여자가 혀를 찼어요. 즉, 답답해. 알았으면 대답이나 해. 신입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닷새째, 엿새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신입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파마머리 여자가 시키는 일을 묵묵히 했고 모욕을 들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그런 신입을 보며 안쓰러워했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어요. 파마머리 여자는 점점 더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이제는 신입을 자기 하인처럼 부렸어요. 야, 신입. 내 양말 빨아놔. 야, 신입. 내 이불 개놔. 야, 신입. 바닥에 먼지 떨어졌어. 쓸어. 신입은 그때마다 일어나서 일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파마머리 여자가 감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또 모았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 하는 일이 되었어요. 야, 다들 이리 와봐. 수감자들이 모였습니다. 파마머리 여자가 침대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말했어요. 신입 온 지 벌써 일주일 됐네. 그동안 어땠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파마머리 여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완전 순해. 시키는 대로만 하고 대들지도 않고. 이런 애는 오랜만이야. 그러고는 신입을 보며 말했습니다. 야, 신입. 일주일 지냈는데 어때? 여기 생활 적응됐어? 신입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파마머리 여자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렇게 고분고분하면 되지. 괜히 대들면 피곤해. 알겠지? 신입이 또 대답했습니다. 네. 파마머리 여자가 웃었어요. 좋아. 그럼 앞으로도 잘 지내자. 언니 말 잘 들으면 편하게 지낼 수 있어. 신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파마머리 여자는 그 모습을 보며 흡족해했어요. 이제는 신입이 완전히 자기 말을 듣는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감자들이 흩어진 뒤 신입은 자기 침대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앉아서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어요.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소등 시간이 지나고 감방이 어두워졌습니다. 신입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처럼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 침대에서 파마머리 여자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수감자들도 잠든 것 같았어요. 감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신입은 여전히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파마머리 여자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이제는 신입을 완전히 자기 소유물처럼 대했습니다. 야, 신입. 이거 해. 야, 신입. 저거 가져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신입을 불렀어요. 신입은 여전히 묵묵히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대꾸도 하지 않고 표정도 변하지 않았어요. 다른 수감자들은 그런 신입을 보며 안쓰러워했지만 파마머리 여자 눈치가 보여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10하루째 되는 날 오후였어요. 파마머리 여자가 신입의 침대 쪽으로 왔습니다. 신입은 침대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파마머리 여자가 갑자기 신입의 침대 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숨겨놓은 거 없나 보자. 신입이 고개를 들었어요. 파마머리 여자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침대 밑을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뭐야? 파마머리 여자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신입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파마머리 여자가 사진을 보며 피식 웃었어요. 어머, 엄마 사진? 효녀네, 효녀. 엄마 사진 가지고 들어왔어? 신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돌려주세요. 처음으로 신입이 먼저 말을 꺼낸 거였습니다. 파마머리 여자는 그게 더 재미있었는지 사진을 들고 빙글빙글 돌렸어요. 왜? 이거 중요해? 엄마 보고 싶어? 신입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돌려주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온도가 낮아진 것 같았습니다. 파마머리 여자는
그걸 느끼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신이 나서 사진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 주면 안 돼. 언니가 좀 볼게. 그러고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어머, 엄마 얼굴 보니까 너랑 닮았네. 역시 딸은 엄마 닮는다더니. 근데 말이야, 엄마는 딸이 교도소까지 왔다는 거 알아?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신입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주 조금, 거의 알아채기 힘들 정도였지만 분명히 변했어요. 파마머리 여자는 여전히 그걸 몰랐습니다.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아니면 엄마한테 거짓말했어? 딸이 교도소에 있다는 거 숨기고? 그것도 웃기네. 엄마 속이면서 효녀 행세하고. 신입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낮았어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뭔가 다른 게 깔려 있었습니다. 파마머리 여자가 눈을 크게 떴어요. 뭐, 야, EX가 말을 하네. 그러고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만하라고. 왜? 기분 나빠? 엄마 얘기하니까 속상해? 신입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파마머리 여자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파마머리 여자는 그 시선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눈 똑바로 떠. 누구 쳐다보는 거야? 그러고는 사진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거 원래대로 주면 안 돼. 언니가 좀 가지고 있을게. 신입이 손을 내밀었어요. 돌려주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뭔가 단단한 게 느껴졌어요. 파마머리 여자는 그걸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사진을 뒤로 빼며 말했어요. 안 돼. 이거 언니가 보관할게. 신입은 언니 말 잘 들어야 돌려받지. 신입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돌려주세요. 파마머리 여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마지막으로. 웃기네. 야, 너 지금 언니한테 대들어? 주변 수감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감방 안이 묘하게 조용해졌어요. 파마머리 여자는 그 분위기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사진을 들고 흔들며 말했어요. 이거 찢어버릴까? 그럼 엄마도 못 보겠네. 신입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변했어요.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파마머리 여자가 사진 한쪽 끝을 잡고 찢으려는 신용을 했어요. 찢으면 어쩔 건데? 응?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신입의 손이 움직였어요. 빠르게, 아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파마머리 여자가 뭔가 알아채기도 전에 신입은 이미 사진을 낚아챘어요. 파마머리 여자의 손에서 사진이 빠져나가는데 걸린 시간은 1초도 안 됐습니다. 파마머리 여자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야, 뭐야? 지금 뭐 한 거야? 신입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파마머리 여자를 똑바로 봤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파마머리 여자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물러설 수 없었어요. 야, 너 지금 언니한테 대들어? 신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서 있었어요. 파마머리 여자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말 안 들려? 너 지금 감히 언니한테 대들고 있는 거야? 신입이 작게 말했어요. 대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건드리지 말라고 했을 뿐입니다. 파마머리 여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뭐, 야, EX가 진짜? 일주일 내내 순한 양처럼 굴더니 이제 본색 드러내는 거야? 신입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본색이 아닙니다. 저는 원래 이렇습니다. 파마머리 여자가 헛웃음을 쳤어요. 원래 이래?
그럼 일주일 동안 뭐였어? 연기했어? 신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참았을 뿐입니다. 참았어? 뭘 참아? 파마머리 여자가 비웃으며 물었어요. 신입이 파마머리 여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지 않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넘으면 참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주변 수감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파마머리 여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비웃으며 말했어요. 선? 웃기네. 여기가 어딘 줄 알아? 교도소야, 교도소. 여기서 무슨 선이야? 여기선 힘센 놈이 왕이야. 신입이 한숨을 작게 쉬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물건은 다시 건드리지 마세요. 파마머리 여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건드리지 말라고? 그럼 내가 또 건드리면 어쩔 건데? 응? 신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파마머리 여자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파마머리 여자는 그 눈빛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야, 눈 깔아. 누구 쳐다보는 거야? 신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침대로 돌아가 앉았어요. 파마머리 여자는 그 모습이 더 화가 났습니다. 야, 내가 가라고 했어? 신입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침대에 앉아서 책을 펼쳤습니다. 파마머리 여자가 소리쳤어요. 야, 말 안 들려? 신입이 책을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들립니다. 하지만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파마머리 여자의 얼굴이 더 붉어졌어요. 뭐, 야, EX가 진짜? 파마머리 여자가 신입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신입의 책을 확 쳤어요. 책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야, 언니가 말하는데 책 보고 있어? 신입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떨어진 책을 보더니 다시 파마머리 여자를 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파마머리 여자가 그 눈빛을 보고 순간 주춤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파마머리 여자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주변의 다른 수감자들이 다 보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물러서면 체면이 구겨질 것 같았습니다. 야, 뭘 봐. 눈 깔라고. 신입이 작게 말했습니다. 제 책을 주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파마머리 여자가 황당하다는 듯 물었어요. 신입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떨어뜨리셨으니 주우셔야 합니다. 파마머리 여자가 헛웃음을 쳤어요. 야, 미쳤어? 내가 왜 내 책을 주워? 신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파마머리 여자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어요. 키는 신입이 조금 더 컸습니다. 신입이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떨어뜨리신 분이 주우셔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압박감을 줬어요. 파마머리 여자가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도 모르게 물러선 게 창피했는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야, 너 지금 언니한테 대들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신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들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한 걸 말했을 뿐입니다. 파마머리 여자가 소리쳤어요. 당연해? 뭐가 당연해? 야, 너 진짜 죽고 싶어? 신입이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웃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참을 수 없습니다. 파마머리 여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 참을 수 없어? 신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참을 수 없습니다. 제 물건을 건드리고 제 어머니를 모욕했습니다. 그건 넘지 말아야 할 선입니다. 파마머리 여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선?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신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서 있었어요. 파마머리 여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야, 말 안 해? 어쩔 거냐고. 나한테 덤빌 거야? 신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덤비지 않습니다. 저는 먼저 건드리지 않습니다. 파마머리 여자가 헛웃음을 쳤어요. 먼저 건드리지 않아? 그럼 뭐 내가 건드리면 그때 뭐 할 건데? 신입이 파마머리 여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아주 작게 말했어요. 건드리시면 확실하게 끝냅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감방 안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주변 수감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파마머리 여자도 순간 말이 막혔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이상했어요. 신입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보던 그 조용하고 순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날카롭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파마머리 여자는 순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뭐, 끝내. 야, 미쳤어? 신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닥에 떨어진 책을 집어들고 자기 침대로 돌아갔어요. 파마머리 여자는 그 뒷모습을 보며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불안했어요. 신입이 달라 보였거든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파마머리 여자가 소리쳤어요. 야, 내가 가라고 했어? 신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책을 펼쳤어요. 파마머리 여자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말 안 들려? 신입이 책을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들립니다. 하지만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감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파마머리 여자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지금까지는 신입이 순순히 말을 들었는데 갑자기 달라졌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변 수감자들도 숨죽이고 지켜봤어요. 분위기가 묘하게 긴장됐습니다. 파마머리 여자는 결국 자기 침대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신입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요. 그날 밤 감방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감방 안 분위기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파마머리 여자는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어젯밤 잠을 설쳤거든요. 신입의 눈빛이 자꾸 떠올라서 신경이 쓰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순한 양처럼 굴던 애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파마머리 여자는 아침 세수를 하면서도 계속 신입을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신입은 자기 침대에 앉아서 조용히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분위기가 달랐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식당으로 이동해서 배식을 받았어요. 신입도 자기 밥을 받아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파마머리 여자는 신입을 불렀어요. 하지만 어제처럼 큰 소리로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조심스러웠어요. 야, 신입. 신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파마머리 여자가 말했어요. 반찬 좀 더 가져와. 신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파마머리 여자를 조용히 봤어요. 파마머리 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못 들었어? 반찬 더 가져오라고. 신입이 작게 말했습니다. 직접 가져오세요. 파마머리 여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신입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직접 가져오세요. 저는 제 밥을 먹겠습니다. 파마머리 여자가 헛웃음을 쳤어요. 야, 너 진짜? 어제 한 번 대들었다고 계속 이럴 거야? 신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파마머리 여자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안했어요. 주변 수감자들이 다 보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물러서면 체면이 구겨질 것 같았습니다. 파마머리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신입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야, 신입. 언니가 뭐라고 했는데 못 들었어? 신입이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파마머리 여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야, 너 지금 언니한테 대들어? 신입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들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구분하고 있을 뿐입니다. 파마머리 여자가 비웃었어요. 할 일? 하지 않을 일? 야, 미쳤어? 여기서는 언니가 시키는 게 내가 할 일이야. 신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할 일만 합니다. 파마머리 여자가 소리쳤어요. 야, 너 진짜 죽고 싶냐? 신입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참지 않겠습니다. 파마머리 여자가 신입의 밥그릇을 확 쳤어요. 밥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밥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참지 않겠다고? 그래서 어쩔 건데? 신입이 바닥에 흩어진 밥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파마머리 여자를 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어제보다 더 차가웠어요. 신입이 작게 말했습니다. 주우세요. 파마머리 여자가 황당하다는 듯 물었어요. 뭐? 신입이 다시 말했습니다. 떨어뜨리셨으니 주우세요. 파마머리 여자가 헛웃음을 쳤어요. 야, 미쳤어? 내가 왜 내 밥을 주워? 신입이 일어났습니다. 키가 조금 더 큰 신입이 파마머리 여자를 내려다봤어요. 떨어뜨린 사람이 주워야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파마머리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당연해? 뭐가 당연해? 야, 너 진짜. 파마머리 여자가 신입의 어깨를 밀었어요. 강하게, 화가 나서 있는 힘껏 밀었습니다. 하지만 신입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파마머리 여자가 당황했습니다. 뭐야? 다시 밀었어요. 이번에도 신입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위를 미는 것 같았어요. 파마머리 여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너. 그리고 손을 들어 신입의 뺨을 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손이 신입의 뺨에 닿기도 전에 신입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빠르게, 아주 빠르게 움직였어요. 파마머리 여자가 뭔가 알아채기도 전에 신입은 이미 파마머리 여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비틀었어요. 파마머리 여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악! 신입의 소나귀가 강했어요. 파마머리 여자가 손목을 빼려고 발버둥 쳤지만 신입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비틀었어요. 파마머리 여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야. 나. 신입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원래 먼저 건드리지 않습니다. 파마머리 여자가 고통스러워하며 소리쳤어요. 나, 손목 부러지겠어. 신입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건드리시면 확실하게 끝냅니다. 그리고 파마머리 여자의 손목을 더 비틀었어요. 파마머리 여자가 바닥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악, 나, 제발. 신입이 손을 놓았어요. 파마머리 여자는 바닥에 엎드린 채 손목을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아, 아파. 주변 수감자들이 입을 벌리고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빨랐거든요. 파마머리 여자가 손을 들어 신입을 치려고 한 순간부터 바닥에 엎드릴 때까지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신입이 바닥에 엎드린 파마머리 여자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건드리지 말라고요. 파마머리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고통과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너. 신입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참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고 모욕도 견뎠습니다. 하지만 제 물건을 건드리고 제 어머니를 모욕하고 제 밥그릇을 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를 치려고 했습니다. 선을 넘으셨어요. 파마머리 여자가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목이 아파서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너 죽었어. 교도관한테 이를 거야. 신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하지만 먼저 손 올린 건 당신입니다. CCTV에 다 찍혔을 겁니다. 파마머리 여자가 할 말을 잃었어요. 신입의 말이 맞았거든요. 먼저 손을 올린 건 파마머리 여자였습니다. 신입은 그저 자기를 방어했을 뿐이에요. 파마머리 여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목을 감싸 쥐고 신음했어요. 주변 수감자들은 여전히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순한 양처럼 굴던 신입이 파마머리 여자를 10초 만에 제압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쉽게, 마치 익숙한 것처럼 제압했어요. 감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신입이 흩어진 밥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아침을 못 먹겠네요. 그리고 자기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파마머리 여자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목도 아팠지만 자존심이 더 아팠어요. 한참 뒤에 교도관이 왔습니다. 누군가 비상벨을 눌렀던 거예요. 교도관이 상황을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파마머리 여자가 신입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제가 날 때렸어요. 교도관이 신입을 봤습니다. 신입은 침대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교도관이 물었습니다. 그래? 신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정당방위였습니다. 파마머리 여자가 소리쳤어요. 거짓말. 제가 날 때렸다고요. 신입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CCTV 확인해 보세요. 먼저 손 올린 건 저분입니다. 교도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CCTV 확인할게. 그리고 파마머리 여자를 봤습니다. 손목 다쳤어? 파마머리 여자가 손목을 보여줬어요.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교도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의무실 가봐. 파마머리 여자가 떠나면서도 신입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신입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교도관이 다시 왔어요. 그리고 파마머리 여자를 불렀습니다. 김복순, 너 독방 3일. 파마머리 여자가 소리쳤어요. 왜요? 제가 날 때렸는데. 교도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CCTV 봤어. 먼저 손 올린 건 너야. 밥그릇도 내가 쳤고. 독방 가. 파마머리 여자가 항의하려고 했지만 교도관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가. 3일 후에 나와. 파마머리 여자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독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신입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감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파마머리 여자가 없으니 이상하게 평화로웠어요. 수감자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신입에게 말을 걸지 못했어요. 신입은 자기 침대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신입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모두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신입도 밥을 받아서 자리에 앉았어요. 나이 지긋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전에 신입에게 조심하라고 말했던 그 여자였어요. 괜찮아요? 신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신입이 작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작업 시간이었는데 파마머리 여자가 없으니 일이 훨씬 수월했어요. 모두 자기 일만 하면 됐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고 트집 잡지도 않았어요. 신입도 조용히 빨래를 개고 정리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신입을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궁금했거든요. 신입이 어떻게 파마머리 여자를 그렇게 쉽게 제압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묻지 못했습니다. 신입의 눈빛이 여전히 차가웠으니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모두 저녁 식사를 하고 감방으로 돌아왔어요. 파마머리 여자가 없는 감방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신입은 자기 침대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어요. 다른 수감자들도 각자 할 일을 하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어요. 파마머리 여자가 있을 때는 늘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소등 시간이 지나고 감방이 어두워졌습니다. 신입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사진이 보였어요. 신입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어요. 감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파마머리 여자의 코 고는 소리도 없었고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한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파마머리 여자가 독방에서 나오는 날이었어요. 수감자들은 긴장했습니다. 파마머리 여자가 나와서 또 문제를 일으킬까봐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파마머리 여자는 달라져 있었어요. 독방에서 나온 그녀는 신입을 보고 눈을 피했습니다. 먼저 말을 걸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 침대로 가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신입은 여전히 자기 침대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어요. 파마머리 여자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일만 했어요. 파마머리 여자는 손목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구나. 그날 이후 파마머리 여자는 신입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아니,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무서웠거든요. 감방 안에 새로운 질서가 생겼습니다. 파마머리 여자는 더 이상 왕이 아니었어요. 그저 한 명의 수감자일 뿐이었습니다. 신입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는 아무도 신입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모두 알았거든요. 조용한 사람이 진짜 무섭다는 걸 말이에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파마머리 여자 김복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독방에서 나온 이후로 신입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날의 기억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손목을 잡히고 바닥에 엎드렸던 그 10초가 복순의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밤에 잠들 때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복수는 손목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구나. 복수는 이제 신입을 부르지 않았어요. 물을 떠오라고도 반찬을 가져오라고도 빨래를 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일은 자기가 했어요. 세면도 혼자 하고 식사도 혼자 받아먹고 빨래도 혼자 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그런 복순을 보며 놀라워했어요. 4년 동안 한 번도 자기 일을 직접 하지 않던 복순이 이제는 모든 걸 혼자 하고 있었거든요. 신입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복순이 달라졌든 말든 신입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냥 자기 침대에 앉아서 책을 보거나 작업 시간에는 묵묵히 빨래를 하거나 식사 시간에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과 어울리지도 않았고 먼저 말을 걸지도 않았어요.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신입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작업 시간이었어요. 모두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나이 지긋한 여자 미숙이 신입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신입이 고개를 들었어요. 미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신입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뭐가요? 미숙이 주변을 살피며 작게 말했습니다. 복순이가 달라져서요. 덕분에 다들 편해졌어요. 신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제 선을 지켰을 뿐이에요. 미숙이 작게 웃었어요. 그래도 고마워요. 4년 동안 복순이한테 시달렸거든요. 이제는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입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편하게 지내세요. 저는 그냥 제 시간만 채우고 나갈 겁니다.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 나가요? 신입이 대답했습니다. 1년 3개월 남았습니다. 미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길지 않네요. 저는 아직 2년이나 남았어요. 신입이 작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지나갑니다.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미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신입은 다시 빨래를 개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복순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복순은 손목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저 애는 대체 뭐지? 일주일 동안 순한 양처럼 있다가 갑자기 저렇게 변하다니. 복순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신입이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쉽게 제압했는지, 왜 그동안 참고 있었는지, 도대체 정체가 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묻지 못했어요. 무서웠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식당에 모여 밥을 먹고 있었어요. 복수는 자기 밥을 직접 받아서 구석에 앉아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한가운데 앉아서 큰 소리로 떠들었는데 이제는 조용히 구석에서 혼자 먹었어요. 다른 수감자들은 그런 복순을 보며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제는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있었거든요. 신입도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여전히 혼자였고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감방으로 돌아왔을 때 복순이 신입 쪽을 힐끔 쳐다봤어요. 신입은 침대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보려고 했어요. 저기.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순은 입을 다물고 자기 침대로 돌아갔어요.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무서웠고 창피했거든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감방 안은 점점 평화로워졌어요. 복순이 조용해지니까 다른 수감자들도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각자 세면을 하고 식사 시간에는 각자 밥을 먹고 작업 시간에는 각자 일을 했어요. 누가 누구를 괴롭히지도 않았고 큰 소리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조용한 일상이었어요. 신입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다른 수감자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먼저 말을 걸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신입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중하는 것 같았어요. 신입이 혼자 있고 싶어 하니까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복순도 신입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멀리서 지켜만 봤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순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처럼 큰 소리로 떠들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기 일만 하며 지냈어요.
다른 수감자들은 그런 복순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4년 동안 왕처럼 군림하던 복순이 이제는 그냥 평범한 수감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복순이 용기를 내서 신입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신입이 고개를 들었어요. 복순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미안했어요. 신입이 잠시 복순을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복순이 손목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손목은 이제 괜찮아요. 많이 나았어요. 신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네요. 복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신 대체 뭐였어요? 밖에서. 신입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10초 만에 날 제압했잖아요. 신입이 작게 웃었습니다. 배운 게 있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복순이 더 묻고 싶었지만 신입의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묻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복순이 작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다시는 당신을 건드리지 않을게요. 신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먼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복순이 자기 침대로 돌아갔어요. 신입은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감방 안은 조용했어요. 평화로운 조용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복순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내가 4년 동안 뭘 한 거지? 신입을 만나고 나서 복순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왜 큰 소리를 치며 살았는지, 왜 허세를 부렸는지 생각했어요. 복순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약했기 때문이라는 걸요. 진짜 강한 사람은 조용했어요. 신입처럼 말이에요. 복순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다음 날 아침, 복순은 일어나서 세면을 했어요. 혼자서 조용히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받아 먹었어요. 역시 혼자서 조용히 먹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그런 복순을 보며 놀라워했어요. 복순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신입은 여전히 자기 일만 하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감방 안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어요. 복순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었고 신입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평화롭게 지냈어요. 서로 괴롭히지 않고 각자 자기 일만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숙이 신입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고마워요. 정말로요. 신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요? 미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복순이가 달라져서요. 이제는 감방이 평화로워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신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덕분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 거예요. 미숙이 작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복순이한테 가르쳐 줬어요. 진짜 강한 게 뭔지 말이에요. 신입이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 가르쳐 준 게 없습니다. 그냥 제 선을 지켰을 뿐이에요.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고마워요. 덕분에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신입이 대답했습니다. 편하게 지내세요. 남은 시간도요. 미숙이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신입은 다시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소등 시간이 지나고 감방이 어두워졌어요. 신입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내 가슴에 안았어요. 어둠 속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죠? 딸은 잘 지내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나갈게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감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복순의 코 고는 소리도 작았고 다른 사람들도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신입도 천천히 잠에 들었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화로운 하루였어요.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렀습니다. 복수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다른 수감자들에게 친절했고 자기 일은 자기가 했으며 큰 소리로 떠들지도 않았습니다. 신입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감방 안에서는 모두가 신입을 존중했어요. 먼저 말을 걸지는 않았지만 신입이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줬습니다. 감방 안에는 새로운 평화가 자리 잡았어요. 복순이 배운 것처럼 다른 수감자들도 배웠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조용하다는 걸요. 큰 소리를 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허세를 부리는 게 강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신입처럼 조용히 자기 선을 지키는 게 진짜 강한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복수는 가끔 신입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대체 뭘 겪었길래 저렇게 강할까?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신입의 과거는 신입의 것이었고 복수는 그걸 존중했어요. 대신 복수는 자기 자신을 바꾸는데 집중했습니다. 남은 형기를 조용히 평화롭게 보내고 싶었거든요. 신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은 1년 남짓한 시간을 조용히 보내고 싶었어요. 책을 읽고 작업을 하고 시간을 보내며 나갈 날만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를 만날 날을 기다렸어요. 감방 안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순이 왕처럼 군림하던 감방은 사라지고 모두가 평등하게 지내는 평화로운 감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용한 신입이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신입, 아니, 이제는 서연이라고 불러야 할 그녀의 출소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1년 6개월의 형기 중에서 1년 3개월을 이미 채웠고 이제 3개월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루하루를 묵묵히 보내며 책을 읽고 작업을 하고 시간을 채워갔습니다. 출소일이 가까워질수록 서연의 마음은 어머니를 향해 있었어요. 주머니 속 사진을 만질 때마다 곧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복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1년 전 그 거만하고 폭력적이던 복수는 사라지고 이제는 조용하고 온화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복수는 서연을 보며 많은 걸 배웠어요. 진짜 강한 게 뭔지, 참는다는 게 뭔지, 선을 지킨다는 게 뭔지 배웠습니다. 복순도 이제 출소일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서연 덕분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복순이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복순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출소 3개월 남았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복순이 손을 비비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곧 나가시네요. 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순 씨도 고지해요.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저도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복순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기 나가시면 뭐 하실 거예요? 서연이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어머니 만나러 가야죠.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죠. 복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일 하실 건데요? 서연이 작게 웃었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든 할 수 있을 거예요.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겠죠. 당신은 강하니까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참을 줄 알 뿐이에요. 복순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강한 거예요. 저는 못 참았거든요. 4년 동안 못 참고 큰 소리 치고
남 괴롭히고 그렇게 살았어요. 부끄러워요. 서연이 복순을 봤습니다. 이제는 다르잖아요. 변하셨어요. 복순이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을 보면서 배웠어요. 진짜 강한 게 뭔지 말이에요. 서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참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걸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도 배웠고요. 복순이 손목을 만지작거리며 웃었어요. 저는 그 선을 넘었죠. 그래서 혼났고요. 서연도 작게 웃었습니다. 혼난 게 아니에요. 배운 거예요. 우리 둘 다요.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배웠어요. 늦게 배웠지만요. 둘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복순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나가시면 행복하게 사세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순 씨도요. 복순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나가면 작은 식당이라도 차릴까 해요. 큰 소리 안 치고 조용히 살고 싶어요. 당신처럼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잘하실 거예요. 복순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일 정말 미안했어요. 진심이에요. 서연이 일어나서 복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앞만 보세요. 복순이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요. 서연이 작게 웃으며 자기 침대로 돌아갔어요. 복순도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신입에게 고마워하고 미안해하고 배우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서연의 출소일이 왔어요. 아침 일찍 서연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어요. 책 몇 권과 어머니 사진, 그리고 간단한 옷가지뿐이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이 서연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어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잘 가요. 행복하게 사세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미숙 씨도 남은 시간 잘 보내세요. 다른 수감자들도 하나둘씩 인사를 건넸습니다. 모두 진심이었어요. 복순도 다가왔습니다. 손에 작은 편지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서연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뭐예요? 복순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제 진심을 적었어요. 서연이 편지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어요. 고맙습니다. 복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덕분에 사람이 됐어요. 서연이 복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복순 씨, 6개월 후에 나가시면 꼭 행복하게 사세요. 복순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꼭 그럴게요. 교도관이 왔어요. 서연 씨, 시간 됐어요. 서연이 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감방 안 사람들을 한번 돌아봤어요. 1년 6개월을 함께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연이 작게 인사했어요. 모두 건강하세요.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수감자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요. 행복하세요. 서연이 감방 문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어가며 서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어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으니까요. 교도소 정문이 열렸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1년 6개월 만에 보는 자유로운 햇빛이었습니다. 서연이 눈을 가늘게 뜨며 밖으로 나갔어요. 정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서연의 어머니는 딸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아. 서연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어머니가 서연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았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어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햇빛이 따뜻했고 바람이 시원했어요. 자유로운 공기였습니다. 서연은 걸어가면서 주머니 속 편지를 만졌어요. 복순의 편지였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걸으며 서연은 앞으로의 삶을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렵겠지만 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서연은 강했으니까요. 참을 줄 알았고 선을 지킬 줄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서연은 복순의 편지를 펼쳤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저는 사람이 됐어요. 4년 동안 잘못 살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큰 소리치고 남 괴롭히고 허세 부리는 게 강한 게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당신처럼 조용히 자기 선을 지키며 사는 게 진짜 강한 거라는 걸 알았어요. 나가시면 행복하게 사세요. 저도 6개월 후에 나가면 조용히 살겠어요. 당신처럼 말이에요. 다시 한번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복순 올림. 서연이 편지를 접으며 작게 웃었어요. 복순도 잘 살 거예요. 분명히요.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자유로운 하늘이었습니다.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자러 가려무나. 내일 아침 맛있는 거 해줄게. 서연이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곧 들어갈게요. 서연은 주머니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간직했던 사진이었어요. 이제는 사진이 아니라 진짜 어머니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눈을 감았어요.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도소 오사동 감방에서는 복순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6개월만 참으면 자기도 나갈 수 있어요. 복순은 서연을 생각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 진짜 무섭다는 걸 그날 배웠어. 아니, 무섭다기보다 강하다는 걸 배웠지. 복순이 작게 웃었어요. 앞으로는 서연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조용히 자기 선을 지키며 강하게 살고 싶었어요. 감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복순도 천천히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거였지만 이제는 희망이 있었어요. 6개월 후면 자기도 나갈 수 있고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조용한 사람이 진짜 무섭다는 걸 복순은 그날 배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렇게 말해야겠죠. 조용한 사람이 진짜 강하다는 걸 복순은 그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큰 소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힘에서 나온다는 것도 배웠어요. 서연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조용히 하지만 강하게.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서연과 복순의 삶은 계속될 거예요. 각자의 길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강하게 살아갈 겁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재밌었다면 꼭 댓글로 점수를 남겨주세요. 정말 재밌었다면 100점, 너무 재미없었다면 50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